우아한 살림. 네, 설 연휴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장시간 운전에 대비해서 차량도 점검해야 되고 또 가족들 줄 선물 준비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 준비로 많이 바쁘실 시간인데요. 저희 우아한 살림에서 월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요리와 인테리어 관련 팁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설을 맞이해서 이보은 생활요리연구소 대표인 이보은 요리연구가 모시고 설 음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보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늘 바쁘시잖아요. 요새 감기가 다들 극성이라요. 네. 감기 좀 들으셨죠? 네, 저도 사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방송이 네. 지금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죄송하게도요. 자, 이보은 대표님은 뭐 설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설에. 저희도 똑같습니다. 네. 저도 주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저희 시댁에서도 차례를 지내니까요. 일단 차례 음식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또 조금 일반적인 음식보다는 좀 다른 음식 없을까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계셔서. 그러게요. 저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네. 이렇게 요리 잘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음식을 얼마나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메뉴가 어떤 걸까 좀 근데 공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네. 예, 똑같고 사실 이번에는요. 이제 요새 장바구니 물가가 워낙 좀 올랐잖아요. 그러게요. 고기 600g 사려고 보니까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마트 가기가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사태하고 고기를 갈비를 좀 섞어서 사태 갈비 밤찜을 좀 하나 하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저희 시댁에는 늘 닭똥집전을 해요. 설에요? 네. 그래서 닭똥집을 조금 많이 점여서 그걸로 해서 설도 좀 지내고 또 가시는 분들한테 좀 싸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술안주로도 먹고 뭐 네. 이러려고 생각 중인데요. 또 더덕이 좀 있길래 더덕구이를 조금 할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통북어 조림을 조금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네. 차례 음식하고 같이 곁들여서 내면 크게 한 상일 것 같아서 그럴 것 같네요. 올해는 조금 좀 덜 하지만 맛은 좀 있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닭똥집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닭똥집은 굉장히 가격도 싸고요. 일단은 손질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만들어 놓고 나면 가성비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주셔서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자, 굉장히 오늘 잘 먹고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의 그 설 메뉴는 사태갈비찜, 닭똥집전, 더덕구이, 통북어 조림이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설날 음식과 관련된 아주 유용한 정보도 또 주셨어요. 그 국물 내는 그 육수 비법이라든가 또 밥전 같은 거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 되면은 가장 많이 필수 음식이 바로 만두잖아요. 그렇죠. 만두 많이 하시죠. 네. 근데 만두를 맛있게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만두 피도 그렇고 만두 속도 그렇고. 일단 맛있는 만두를 만들려면 맛있는 김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김치를 밑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돼지고기인데요. 네. 돼지고기 대부분 어머님들 보면 왜 다진 고기 몇백 그램 주세요 그냥 사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살 300g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기름기 없는 부위로 좋은 고기의 부위로 갈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배추김치에다가 같이 넣어서 먹는 부재료가 하나 있어요. 바로 무말랭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무말랭이를 물에 한번 불렸다가 물기를 꼭 짠 다음에 쫑쫑쫑쫑 아주 잘게 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참기름 조금 두르고 센 불에서 좀 볶아냅니다. 그러면 수분이 좀 날아가고 오돌오돌해지겠네요. 예, 굉장히 오돌오돌하고 먹을 때마다 쫄깃쫄깃하거든요. 요거를 배추김치에 같이 넣어서 다진 고기와 부추 또 어느 집에는 또 표고버섯 넣기도 하고 느타리버섯 넣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같이 넣어서 같이 잡수시면 굉장히 맛있는 수분감 없는 만두가 되거든요. 대부분 만두 만들고 나면 찌고 난 다음에 만두가 왜 이렇게 물컹거려. 그렇죠. 그다음에 찌고 났는데 굉장히 질척거려 이러시는 분 많으신데요. 두부를 넣어서 그런가요? 두부도 많이 아무래도 넣거든. 두부에 수분이 있기도 하는데 김치에서도 또 계속 수분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꼭 짜야 되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무말랭이에요. 그래서 무말랭이를 한번 만들어서 같이 넣어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아주 유용한 팁이었어요. 네. 자, 저희 그 우아한 살림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좋은 팁 얻으셨죠? 돼지고기 그냥 갈아서가 아니라 돼지 목살 갈아서 넣으시고요. 네. 또 무말랭이를 만두 속에 넣는다는 것. 배추김치 아삭함과 무말랭이 오돌오돌함 때문에 식감도 좋고 아주 맛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통 그 김치 만두 는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이외에 또 색다른 만두, 요즘에 뭐 다양한 만두가 있긴 하지만 집에서 만들기 쉬운 것. 저는 사실 요맘때쯤 제가 집에서 황태를 많이 쓰는 편인데요. 네. 황태가 굉장히 면역력을 높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 몸이 약간 으슬으슬하고 추울 때 이럴 때 황태 드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네, 황태가 유용하네요. 그렇죠. 조림도 해먹고 무침도 해먹고 그럼요. 그때 말씀하신 육수 낼 때도 네, 국물도 하고. 해먹고. 근데 그때 국물 낼 때요. 국물 내고 난 다음에 황태 살이 있잖아요. 네네. 물론 그거 같이 먹어도 괜찮은데요. 그 황태 살을 잘게 부셔서 팬에 한번 볶아내세요. 네. 그러면 고슬고슬해지겠죠. 그거 가지고 만두 속을 넣게 되면 고기보다도 훨씬 더 담백하면서 고소한 국물이 많이 나와서요. 네. 어르신들 드시기도 좋고요. 특히나 황태 만두를 이용해서 만둣국을 끓이게 되면 다른 육수 별로 없어도 만둣국이 굉장히 풍성하면서 구수한 맛이 깊게 우러나죠. 그래서 아주 맛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찐만두로 해서 황태 만두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걸 살짝 구워줘요. 네. 그러면 식구들이 너무너무 잘 먹죠. 네. 고소하니까. 황태를 많이 이용해 봐야겠네요. 네. 여러 가지가 좋네요. 자,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새해부터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1.5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어머, 축하할 일이네요. 그런데 곧 설이라 기름진 음식이 많다 보니 그동안 했던 노력이 다 물거품 될까 두렵습니다. 담백하고 살이 안 찌는 설날 음식 없을까요? 하셨네요. 여기서 정답은요. 네. 없습니다가 정답입니다. 사실. 네, 없습니다. 어머. 근데 네. 조금 칼로리를 낮추면서 할 수 있는 조리법은 있어요. 네. 뭐냐 하면 우리가 대부분 왜 좀 전에도 제가 만두 말씀드렸었는데 만두 끓일 때 고깃국을 대부분 육수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버섯을 우린 물이라든지 아니면 무, 그다음에 양파, 대파 뿌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를 우려낸 물에다가 만두를 시게 되면 훨씬 더 칼로리는 조금 낮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네. 우리 떡이요. 네.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떡국떡보다는 만두를 더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이제 만두국 끓일 때 우리가 김치 많이 얹어 먹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다 먹고 나서 드시고 나서 양상추 있잖아요. 네네. 양상추에다가 레몬하고 간장 소스만 넣어서 네. 요거 드시게 되면 훨씬 더 입안도 깔끔하고 사실 다른 디저트라든지 한과 뭐 이런 것들 많이 안 먹더라도 네. 훨씬 더 든든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샐러드를 드시게 되면 오일 넣지 마시고 간장에 레몬즙만 꼭 짜서 양상추 많이 해서 잡수시게 되면 훨씬 더 소화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김치를 많이 먹는 것보다 또 대용으로 그렇게 양상추를. 그렇죠. 왜냐하면 기름진 음식을 워낙 많이 드시게 되니까 네. 자꾸 김치를 많이 잡수시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김치 많이 잡수시게 되면 아무래도 짠 기운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것들을 또 찾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양상추라든지 아니면 양배추 또는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이용한 간장 레몬 샐러드를 조금 수시로 잡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네. 또 연휴 끝나고 나면 너무 많이 먹었어 하고 후회를 하게 돼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네. 이제 이분도 사연이 살 안 찌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네. 남은 음식 갖고 이렇게 칼로리도 좀 적게 들여서 응용할 수 있는 요리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시댁이나 친정 가면 이제 전거리 많이 싸주시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래서 밥전에 대한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밥전 제가 예, 말씀드렸는데 예.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만드신 전, 뭐 대구전, 동태전, 뭐 하다못해 연근전, 우엉전, 뭐 화양전 이렇게 많이 좀 싸갖고 오시는데요. 네. 그런 전을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데펴 드실 때 다시 한번 기름을 두르고 그 전을 해동시켜서 데펴 드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름이 흠뻑 먹은 전은 센 불에다가 일단 놓고 물 스프레이를 위에다 뿌리면 안에 있는 기름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거든요. 물에 그래요? 의해서. 네. 그러면 훨씬 더 따끈하게 기름지지 않고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잡수시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또 하나는 대구전, 동태전 이렇게 전거리 많이 갖고 오셨을 때 네. 특히 생선전거리 많이 갖고 오셨을 때 네. 우리가 김치 굉장히 맛있게 담은 김치 국물에다가 네. 김치 국물 반에다가 다시마 우린물 반 넣고요. 김치 쭉쭉 찢어서 안에다 깔고 위에다가 전 올려서
뚜껑 닫고 푹 찜을 하면 훨씬 더 생선 그 동태전이라든지 이런 전거리를 김치에 의해서 굉장히 맛있고 그다음에 담백하고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 찜을 해서요? 네. 저는 가끔씩 이제 그 먹다 남은 네. 뭐 만두나 만두는 나중에 넣고 그 전 네. 같은 거 또 네. 돼지고기, 김치, 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늘 듬뿍 넣고 흔히 말하는 잡탕찌개를 많이 해 먹었어요. 네. 잡탕찌개도 좋긴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칼로리를 낮추려고 하시니까 칼로리를 낮추려면 아무래도 김치 국물에다가 다시마 우린물을 같이 섞으면 아무래도 육수에 대해서 조금 칼로리가 낮아지겠지요. 네. 거기다 다른 거 안 넣고 생선전에 들어있는 기름과 생선전 자체로 이제 김치를 우르르 끓여내는 거니까 훨씬 더 우리가 시원하고 구수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럴 것 네. 같네요. 또 이제 명절 때는 우리 주부도 여자들이 많이 일하지만 네. 또 이제 마지막 남은 휴일 하루 중에는 또 남자들이 또 좀 이렇게 남은 음식 갖고 좀 네. 요리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도 네, 조금 네. 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네. 또 요리 잘하는 남자가 대세잖아요. 뭐 그렇죠. 요생남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뭐 그렇다면서요. 네. 그거 어떤 남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자들이 요리할 수 있는 거 쉽고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만약에 시댁에서 갖고 온 동그랑땡전, 네. 육원전이 좀 남았어요. 그럼 그거 조금 해동시킨 다음에 잘게 다져주세요. 그래서 밥 있죠? 네. 밥이랑 그 육원전이랑 같이 동그랗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코로케가 되겠죠. 크로켓. 그걸 해서 우리가 밀개빵이라 그러죠. 밀가루, 달걀, 빵가루에다가 묻힌 다음에 슬쩍 한번 기름 약간 두른 팬에다가 굽듯이 튀겨내시면 아이들도 잘 먹고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들 수고하셨으니까 좀 잠시 쉬시라고 하면서 그걸 간식으로 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 남편분들이 굉장히 아빠는 요리사 해갖고 그날만큼은 굉장히 푸짐한 기름 냄새 많이 나는 그런 맛있는 맛깔스러운 간식이 나오겠죠. 네. 지금 사연이 제가 이 질문 드리기 전에 들어와 있었네요. 네. 남자분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시나 봐요. 요즘 젊은 남자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 잘하는 모습 보면 부럽더라고요. 네. 명절 내내 힘들게 보낼 아내를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요리가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요리라고는 라면과 전기밥솥으로 밥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셨어요. 근데 이분 방금 아까 해주신 그런 거 해먹어도 그러면은 좋을 것 요거는 같네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기밥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리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예. 바로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닭봉이라 그러죠. 네네. 어깨 부위. 그런 닭봉이라든지 아니면 닭날개라든지 이런 부위별 조금 사가지고요. 네. 거기에다가 무도 좀 썰어 넣고요. 그다음에 밤 있으면 밤도 넣고 우리 제지 낼 때 올렸던 배추 있으면 배추 좀 넣고요. 네. 간장, 그다음에 설탕, 배 좀 갈아서 넣어서 양념을 하세요. 네. 그러고 나서 전기밥통에 넣고 찜 매뉴얼을 누르면 보통 한 1시간 20분이나 아니면 40분 정도면 될 거예요.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게 뭐가 나오냐면 바로 닭봉찜 또는 닭날개찜이 나오죠.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제 꺼내놓고 난 다음에 불린 당면만 집어넣고 후라이팬에서 한번 볶음하게 되면 바로 그게 안동에서 유명한 찜닭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요? 만드시면 아주 쉬워요. 네. 이거는 뭐 남자들한테도 쉬운 요리지만 여자분들도 우리 귀가 주부들도 쫑긋할 네. 아주 손쉽게 해먹을 수 네, 있는 그럼요. 닭찜이 되겠네요. 네. 닭봉찜, 네. 닭날개찜. 네. 아주 간단하네요. 사실 전기밥솥으로 저도 사실 요리를 잘 응용을 못하거든요. 밥만 하는데 네. 한번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남편 고향이 여수입니다. 고향에 내려가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설날 음식이 대부분 어른들 음식이라 아이들 입맛에 안 맞는지 아이들이 잘 안 먹더라고요. 둘째 아이 입맛이 유독 까다로워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설날 음식 만들다 남은 재료 가지고 간단하게 먹일 메뉴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요건 아까 그렇게도 괜찮을 것 아까 같고. 크로켓도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왜 어머님들이 녹두전 부친다고 이렇게 양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고기를 더 첨가해 주세요. 녹두전에? 네, 녹두전 반죽에다가 고기를 반죽에? 더 많이. 네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반죽은 약간 질척하잖아요. 요거는 조금 되직하게 만들어서 손바닥만하게 만들어 놓고요. 후라이팬에
팬에다가 구워주거나 아니면 오븐에다 구워주면 그게 함박 스테이크 같은데 녹두전으로 만든 함박 스테이크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돈가스 소스 조금 뿌려서 주면 아이들도 굉장히 잘 먹을 수 있으니까요. 굳이 따로 아이들 요리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존의 어른들 요리에서 약간 재료 덜어내서 거기다 고기만 더 첨가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설날 음식을 열심히 먹고 나면 네. 또 입이 조금 텁텁하고 좀 뭔가 배는 부른데 좀 뭔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간식용으로 좀 주전부리 삼아 먹을 게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건 부산에서 생긴 말이라고 해요. 네. 바로 옥고시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내려온 오카시가 옥고시로 바뀐 말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강정, 과즙, 한과 이런 것 중에서 왜 밥풀떼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밥풀떼기 뻥 튀긴 거. 그거 식용유, 설탕, 조청을 넣고 끓인 다음에 식히세요. 그러면서 밥풀떼기 집어넣는데 거기에다가 견과류, 뭐 대추를 좀 썰어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호두, 땅콩을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막 버무려요. 버무리고 난 다음에 요만한 사각 틀 같은 그런 쟁반에다가 꼭꼭 담아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딱 뒤집으면 아주 알맞게 굳었거든요. 그것을 칼로 적당하게 썰어서 네모나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도 아주 잘 먹는 우리 옛날 과자라 그러잖아요. 옥톳이 그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주 간단한데요. 식용유 2큰술에 설탕 4큰술, 조청 1컵이에요. 그러면 그 쌀강정 보통 한 봉지가 우리 지퍼백 같은 경우로 한 알음이거든요. 그거 넣으시면 딱 맞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또 후식까지, 디저트까지 오늘 또 맛깔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장면이 막 이렇게 서원하게 그려지거든요. 저희 오늘 이보은 선생님과 함께 설날 음식 그리고 남은 음식으로 먹는 그 활용법 그리고 이제 디저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말씀 중에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전문은 방송이 끝나면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관련 정보 듣다가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바쁘신 가운데 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아한 살림은 이보은 생활요리연구소 대표인 이보은 요리연구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